네, 삶을 살다 보면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죠. 꿈도 많고 또 여기저기 오라는 곳도 많은데 자기 삶을 온전히 올곧이 한 길을 간다는 게 참 굉장히 위대해 보이죠. 제자들을 향해서 남다른 열정으로 묵묵히 스승의 길, 한 길을 걸어온 교육자 12분이 올해 스승상에 선정이 됐는데요. 최근에 교권이 땅에 떨어졌다, 뭐 이런 논란들도 많은데 참 스승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올해의 스승들, 그 가운데 오늘 한 분을 좀 만나 뵙겠습니다. 오늘 시시각각 토크에서 2015 올해 스승상 수상자이신 이소정 숭인초등학교 선생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글쎄요, 교사들이 받으실 수 있는 상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올해 스승상 정말 영광스러운 영예로운 상일 것 같습니다. 소감 먼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런 어떤 사람들이 이런 큰 상을 받나 늘 그냥 항상 우러러 보기만 했는데 막상 제가 받게 되니까 혹시 자격이 있는지 감사한 마음만큼 너무 부끄럽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너무 부끄럽기만 합니다. 네. 교사로 근무하신 그러면 기간은 지금까지 총 얼마나 됩니까? 네, 24년 됐고요. 정확하게는 24.4년입니다. 24년을 근무하셨어요. 네. 뵙기에는 2년 4개월 근무하신 것처럼. 감사합니다. 네, 아주, 네. 마음은 그래요. 마음뿐만 아니라, 네. 천사 같으세요. 아이들이 얼마나 좋을까. 24년이나 교사로 근무하셨군요. 그러면 교사의 직업 같은 경우는 어릴 때 선생님이 되겠다 이런 꿈들은 사실 많을 거예요. 네. 물론 그분들이 다 교사가 되는 건 아니지만, 우리 이소정 선생님은 어릴 때 꿈이 교사셨습니까? 네. 초등학교 때 너무나 제가 좋아하는 선생님을 담임 선생님으로 만났어요. 네. 근데 아이들한테 너무너무 잘해주시고 저도 선생님이라기보다는 정말 언니 같은, 그래서 4학년, 5학년, 2년 연속 담임을 하셨는데 그때 그 모습이 저한테는 항상 마음속에 제 꿈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는 교사 이외의 꿈을 꿔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초등학교 때 꾸었던 꿈을 실현하면서 그 꿈을 또 다른 제자들에게 지금 전파하고 계신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복이 많은 거죠. 너희들도 교사가 되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셔도 네. 우리 이 선생님이 받으신 것처럼 그런 영향을 다 받겠죠. 2015 올해 스승상을 받으셨는데 스승상을 선정하는 과정이 교장 선생님이나 학부모, 동료 교사들이 추천을 한다고 하는데 그 추천하고 심사가 진행되고 추천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기분은 어떠셨나요? 추천을 해주신다고 하셨을 때 제가 많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네, 저보다 너무나 훌륭하신 분들이 많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신문에 조선일보나 뭐 이렇게 인터넷 기사를 그동안 늘 봤었거든요. 근데 정말 훌륭하신 분들이라는 생각이 제가 들어서 이런 분들이 받아 마땅하다 생각했던 상이었거든요. 근데 그 대상이 제가 된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지금도 추천해 주신 것만으로도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감사한데 이런 큰 상까지 받게 돼서 너무 행복합니다. 네. 은근히 나를 좀 추천해라, 나 같은 사람을 추천 안 하면 누구를 할 거냐 이런 분들도 계실 텐데 나 추천하면 안 됩니다. 겸손하신 분이죠. 그 스승상 시상식은 이달 초 12월 7일 언제 있었죠? 한 2주 전에 했었어요. 그렇군요. 그럼 총 함께 스승상 받으신 분들은 몇 분 정도 되세요? 그때 저하고 12명, 저까지 포함해서 총 12분이 받으셨어요. 학교에서 담임교사를 하시게 될 거고요. 또 담임교사 말고도 이렇게 업무가 있으시죠? 또 어떤 업무를 담당하고 계세요? 이제 학교에서 교육활동 1년 계획을 전체적으로 이제 수립을 하고 진행을 하는 게 이제 교육과정부장이라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교육활동 통해서 아이들 창의인성 교육 그렇게 하고 있고, 또 그 중에서 이제 주요 업무로 저희가 행복 독서 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 이외에 이제 담임으로서는 이제 독서 체험 프로그램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소정 선생님이 이렇게 수많은 초등학교 교사들 가운데 올해 스승상 수상자가 되신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 내용들을 지금부터 이렇게 하나씩 좀 캐보겠습니다. 이제 창의, 인성 정말 가장 중요한 초등학교 때 기본 덕목일 거고요. 독서에 관한 내용들을 굉장히 많이 학생들과 진행을 하시는 것 같아요. 행복 독서 교육이라고 그러셨는데 행복 독서 교육은 어떤 겁니까?
사실 제가 독서 교육에 대해서 말하기가 정말 부끄럽습니다. 왜냐하면 학교 현장에서 묵묵히 독서 교육에 관해서 열심히 하시는 선생님들이 너무나 많으세요. 그래서 저도 그분들을 통해서 많이 배웠고 자극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감히 행복 독서 교육을 말하기가 참 죄송스러운데, 그냥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하자면, 그냥 반에서 학급 운영을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책을 잘 읽지 않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네. 왜 읽지 않느냐고 물어보면 재미가 없다. 그 다음에 또 요즘 아이들이 많이 바쁘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냥 아이들에게 그냥 어릴 때부터 습관적으로 책을 읽을 수 있게 하는 그런 방법이 없을까. 그런 걸 오래전부터 고민하기 시작했고, 또 그런 아이들에게 그런 생각을 하면서부터 이거를 자연스럽고 즐겁게 그냥 받아들이게, 또 독서를 놀이처럼 생각하게 할 수는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냥 책 주변에 늘 책이 가까이 있고 독서 환경이 조성이 될 수 있는 그런 걸 많이 고민을 했고요. 또 학교에 와가지고 제가 이제 교육과정 부장으로서 업무를 담당하면서 저희 학교가 이제 은행나무 프로젝트라는 걸 하게 됐어요. 네. 예, 은행나무가 저희 학교 교목인데, 거기에 이제 두 번째 글자인 행이 행복 독서 교육이라고 해서 제가 평소에 아이들에게 꿈하고 행복하고 사랑을 많이 강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매칭이 잘 되는 것 같아서 행복 독서 교육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아이들에게 꾸준히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교에서 실천하는 독서 교육에 이제 행복이라는 용어가 자연스럽게 묻어난 것도 그동안 제가 아이들에게 많이 강조했던 부분이고, 또 독서가 놀이라는 그런 인식을 갖게끔 아이들에게 많이 유도해서 독서 습관을 통해서 행복한 책 읽기 문화를 학교에 조성하고자 네. 하는 게 제가 궁극적으로 생각하는 목표입니다. 네. 예. 아이들이 재밌는 게 너무 많죠, 요즘. 네, 너무 스마트폰, 많아요. 네. 게임, 너무 많기 때문에 네. 앉아서 책을 읽는다는 게 참 쉽지 않은 건데요. 네. 그걸 이제 재밌게, 쉽게 네. 생활 속에 들어오도록 이렇게 독서 교육, 행복 교육을 하시는 겁니다. 네. 그리고 사제 동행 독서 체험이라는 것도 있는데, 네. 이거는 네. 뭐 아이들과 함께 책을 읽으시는 건가요, 선생님들이? 그 아이들이 책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놀이처럼 자연스럽게 접근하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네. 생각했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접하면서 또 무엇을 읽어야 되고 그걸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를 아이들에게 조금 체계적으로 지도를 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 나름대로 그 주제를 정해서 아이들하고 함께 책을 읽고, 또 제가 교내 교회 활동을 통해서 이거를 일반적으로 쭉 적용하는 그런 독서 프로젝트 수업을 진행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일단 월별로 이제 독서 주제 같은 걸 정하고요. 그 주제에 관련해서 토의 토론 수업을 하고, 또 그거 관련해서 교내에서 다양한 수업을 하고, 그 주제 관련해서 기관 연계한 체험학습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사실은 기관 연계한 그 체험학습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그 체험학습을 아이들에게 가기 위해서 너희들은 꼭 나와 함께 이런 책을 즐겁게 읽자라고 유도를 하는 건데, 그런 게 아이들에게는 이제 놀이처럼 자연스럽게 습관처럼 접목이 됐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관 연결하면 뭐 어디 네. 이를테면 뭐 한국은행 이런 데를 간다든지 뭐 이런 거예요? 제가 이제 월별 주제를 정하는데요. 예를 들어 뭐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이잖아요. 네. 그러면 통일 안보 체험 교육을 그거 관련한 책을 아이들하고 한 3권 정도를 정해서 네. 같이 읽어요. 그리고 토의 토론을 하고, 그다음에 교내에서 수업을 한 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에 제사 땅굴을 다녀왔어요. 네. 강원도 양구에 있는. 네. 그래서 마침 8시 출발해서 밤 10시에 돌아왔는데 아이들이 너무너무 즐거워하고, 또 그곳에 가서 직접 아이들이 많은 걸 배우기 위해서 미리 책 읽는 활동이라던가 사전에 인터넷을 통해서 정보 검색하는 그런 활동을 굉장히 열심히 하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거를 늘 꾸준히 하다 보니까 아이들에게 다음 달 주제가 무엇이고 어떤 프로그램으로 선생님이 진행을 하겠다 얘기하면 이제는 스스로 하는 그런, 그래서 책하고 늘 가까이 하는 그런 모습이 참 좀 보기 좋습니다. 네. 네. 지혜로우시네요. 네. 앉아서 책만 읽으라고 네. 하면 얼마나 아이들이 사실 힘들어하겠어요. 네. 어디 외부의 어떤 기관들 목적을 가지고 또 공부하고 준비하고, 그럼 너 얼마나 흥미롭겠어요. 네. 현장에도 가고. 네. 네. 스포츠 이런 거 하게 되면 이제 미리 공부하고
축구장도 데려가시고 네. 야구장도 가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예. 독서 활동이 굉장히 많으세요. 독서 동아리 활동도 있다고. 그럼 네. 동아리는 이제 학생들별로 학교 안에서 동아리들이 몇 개가 있는 건가요? 학생 동아리뿐만 아니라 네. 교사, 학부모 독서 동아리까지 이제 하고 있는데 학교에서 전체적으로 아이들에게 책을 읽게 하려면은 학교 전체가 독서 문화가 조성이 돼야 된다고 그렇죠. 저는 생각을 네. 해요. 근데 너무나 다행스럽게 제가 근무하고 있는 숭인초등학교는 교장, 교감 선생님을 비롯해서 선생님들이 그런 한 마음이 되신 거예요. 독서가 모든 것의 교육의 기본이다라는 마음이 되어 있어서 일단 교사들이 자발적으로 독서와 수업을 접목하는 그런 수업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그 독서 동아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함께 참여를 했고요. 또 교육청 관내에서도 독서 토론 리더 과정이라고 해서 선생님들이 함께하는 그런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과정도 함께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학생 독서 동아리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저희 반 중심으로 책꿈터라고 해서 그런 조직을 해서 뭐 파주에 있는 출판문화 단지를 간다든지 아니면 뭐 EBS 방송국에서 하는 책드림 콘서트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아이들과 함께 다녀오기도 하고요. 또 저희 학교에서 가장 또 자랑거리가 학부모 독서 동아리입니다. 네. 2009년에 지난 학기에서 처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2012학년도에 이제 숭인초에 왔는데 어머님들의 독서에 대한 열의가 굉장히 강하신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과 함께 뜻을 모아서 한번 우리가 조직을 하는 걸 해보자. 그래서 어머님들에게 딱 기회를 드렸는데 저희는 조직하고 지원을 하는 역할을 하는데 그 자발적인 운영을 어머님들이 너무나 열심히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뭐 그림책 읽기라던가 독서 토론 그런 걸 활동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재능 기부도 하시고 그래서 저희 아이들은 그 맘에 담아 어머님들 때문에 덕분에 너무너무 행복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올해 스승상을 받으신 숭인초등학교 이소정 네. 선생님 만나고 있습니다. 초반에 제가 왜 이 상을 받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역시 취재를 좀 해보니까 충분한 이유가 있으시죠. 아이들에게 책을 읽기 위해서 여러모로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뿐만 아니라 교사들도 책을 읽고 학부모들도 책을 읽고 이런 환경이 숭인초등학교에는 확산이 많이 돼 있습니다. 예. 그 가운데 이제 앞서 현장에 아이들 좀 데리고 나가는 게 효과가 있다 그러셨잖아요. 네. 그런 활동이 앞서 뭐 제3땅굴 다녀오신 거 말고도 독서 체험 행사가 꽤 많이 있군요. 소개 좀 해주세요. 네, 뭐 제가 저희 반 아이들 데리고 다닌 거는 올해 한 12군데 정도 됐어요. 네. 그래서 굉장히 많이 다양하게 다녔는데 학교 행사에 있어서도 그거를 이제 보통 학교에서 독서 관련 행사가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냥 책과 별도로 하는 그냥 책을 읽고 그냥 거기에만 참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책을 읽어서 그 내용을 아이들이 많이 주제에 관련해서 고민을 하고 생각해야 하는 그런 참여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별빛 독서 캠프 같은 경우에는 작가님 모셔서 아이들 하는 활동, 그래서 작가님 관련된 책들 여러 가지 읽고 작가님에게 뭐 편지도 쓰고 뭐 이렇게 해서 질의응답하는 네. 그래서 가족과 함께 참여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선후배 책 읽어주기라고 해서 1학년하고 6학년 아이들이 서로 책을 읽어주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어요. 이 활동은 6학년 아이들이 요즘에 학교에서 아이들 생활지도 부분에서 선생님들이 많이 힘들어 하시는 부분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또 좀 인성교육과 접목시켜서 독서와 접목시켜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다가 6학년 아이들이 1학년에게 책을 읽어주는 거예요. 좋네요. 예. 아이들이 그 책 읽어줄 때 6학년 아이들 모습을 보면요, 가슴이 뭉클해지는 걸 느껴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과연 될까 그랬는데 지금은 오히려 아이들이 더 하겠다 그러고 선생님들도 이거 너무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다고 말씀을 하셔서 아주 힘을 얻어서 하고 있습니다. 뭐 그거 말고도 뭐 방학이 되면 어머님들 재능 기부로 이루어지는 책사랑 캠프도 하고 있고요. 뭐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정말 지혜로우세요. 아니, 정말로 잘 배울 수 있는 방법은 확실하게 내가 배운 것을 습득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 뭔지 아세요? 가르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고학년 아이들이 저학년 애들에게 책을 읽어주고 함께 하다 보면 스스로 되는 거죠. 예. 모든 부모들이 최근에 자녀들에게 야, 스마트폰 그만 보고 책을 읽어라 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네. 그런데 잘 안 되거든요. 네. 예. 네. 그러면은 지금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계신데 이렇게 책 읽는 습관을 길러주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좋을까요?
일단 저는 환경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네. 학교에서도 뭐 독서 동아리를 선생님들이나 학부모님들까지 다 함께 지금 조직하는 이유도 학교 문화도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듯이 가정에서 저는 독서 교육이 일단 기반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어머님들, 아버님들이 그 집에서 책 읽는 분위기를 조성을 해 주시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네. 그냥 어머님들은 책장에 책을 가득 꽂아 놓고 책이 있으면 아이들이 그냥 읽는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절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언제든지 엄마 아빠는 책을 읽어줄 준비가 되어 있고 그 책을 읽고 엄마에게 다가오면 엄마는 언제든지 읽어줄 수 있는 그런 환경. 그래서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된다고 되면 아이들은 그 책하고 너무너무 자연스럽게 제가 아까부터 말씀드린 그 놀이라는 그런 인식을 갖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네. 들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책을 읽은 다음에는 반드시 아이하고 그 책 내용에 대해서 가볍게든 무게가 있든 그 주제 관련해서는 꼭 이야기를 나누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좀 거쳐서 어머님과 아버님이 그 집안에서도 그런 책 읽는 분위기가 좀 조성이 될 수 있도록 1차적인 노력을 해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나는 떡을 썰 테니 너는 붓글씨를 써라가 아니라 나는 스마트폰을 TV를 계속 네. 볼 테니 너는 책을 읽어라. 그럼 안 보겠죠. 네. 환경이 중요합니다. 네. TV를 이제 거실에 TV가 떡 차지하고 있는데요. 네. TV를 이제 작은 방으로 보내라는 겁니다. 버리시기 뭐하면 함께 부모가 책을 읽는 게 참 중요합니다. 독서가 왜 이렇게 중요한지, 그리고 또 이렇게 독서에 대해서 특별히 이소정 선생님이 여러 가지 일을 하시게 된 특별한 좀 계기가 있을까요? 근데 저도 네.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그냥 어릴 때도 저도 아이를 책을 많이 읽게 하고 읽어준다고 했지만 이게 크니까 더 읽을 기회도 없고 또 네. 어릴 때 읽었던 그 책들이 컸을 때 이 아이에게 얼마나 그 중요한 경험인지 그걸 좀 느끼겠더라고요. 그래서 엄마의 입장에서 학교에서 좀 그런 독서 교육을 많이 해줬으면 하는 게 출발이었고요. 또 하나는 아이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선생님, 책을 읽으면 정말 꿈을 이룰 수 있냐는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아이들은 정말 쉽게 질문을 했지만 어찌 생각하면 쉬운 질문이지만 답은 어려웠어요. 정말 꿈을 이룰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몇 년 전에 우연히 서점에 갔다가 특정한 책을 얘기해도 되나요? 네, 말씀하십시오. 네, 꿈꾸는 다락방이라는 음. 책을 뭐 많이 보시는 책인데 그 책을 이제 접하게 되었어요. 근데 아이들하고 제가 이제 먼저 읽었는데 이따 저한테 어떤 의미로 딱 와닿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 6학년을 맡았는데 이걸 아이들하고 한번 같이 읽어봐야겠다. 그래서 아이들하고 전체 다 같이 읽고 그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책을 통해서 꿈을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니라 책은 아이들에게 꿈꾸는 방향, 꿈꿀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도구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책을 통해서 꿈을 어떻게 꿔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꿈꾸는 방법을 배우게 되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는 아이들과 계속 그 책을 늘 필독서로 3월을 출발을 하고 있고요. 지금은 가정에서 어머님, 아버님들도 같이 읽고 그 책 가지고 꼭 한번 아이들에게 꿈에 대해서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눠보시도록 하고 있는데 어머님들이 굉장히 고마워하십니다. 네. 왜냐하면 아빠들이 책을 읽으신다고 네, 그리고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네. 네. 꿈꾸는 다락방이죠. 네. 그거, 예, 뭐 어린이판도 또 나와 있는 것 네, 같고 많은 네. 분들이 아마 네. 읽으셨을 거예요. 네. 혹시 못 보신 분들은 다시 한번 보시고요. 네. 말씀 나누다 보니까 시간이 다 갔습니다. 여쭐 건 많은데 그러게요. 이제 사실은 교육에 대해서 뭐 이것저것 인성교육, 요즘 창의성이 중요하니까 네. 재능 이런 거 얘기하면 뭐 한두 끝도 없는데 오늘 쭉 말씀드리면서 책 읽기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그 얘기를 쭉 들었어요. 이소정 선생님이 아주 귀한 상 받으셨는데 앞으로 또 한 길 오신 것처럼 앞으로 가실 교사의 길도 기대가 됩니다. 앞으로의 계획, 목표, 마무리 좀 해주십시오. 벌써 24년이 됐다는 게 저도 믿어지질 않는데요. 아이들이 너무 좋고 또 교실이 너무 좋고 학교가 너무 좋습니다. 네. 그리고 교사로서 하고 있는 제 일, 또 저희 학급 경영 모든 것이 너무너무 좋아서 다시 태어나도 저는 교사로 태어나고 싶다 이런 생각을 늘 합니다. 그리고 그날 이제 시상식에서도 제가 소감을 말하라고 하셨을 때 수년간 태어나서부터 어릴 때부터 엄마의 모습보다는 교사의 모습을 더 많이 보고 자란 저희 두 딸에게 너무 고맙고 미안하다는 말을 했더니 저희 딸들이 많이 울었어요. 네.
저희 딸들이 그런 가운데서도 저에게 늘 했던 말이 엄마가 맡은 반 아이들은 좋겠다. 그리고 엄마가 이 세상에서 가장 존경스럽다고 했습니다. 네. 저희 두 딸이 가장 존경스럽다는 그런 눈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저희 반 아이들 또 제가 매 1년 지날 때마다 거치는 수많은 아이들 앞에서 좀 더 자랑스럽고 떳떳한 교사이고 싶고요. 다시 태어나면 좀 더 성숙된 교사로 처음부터 그렇게 좀 아이들에게 서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녀가 두 분이신가요? 네, 딸이? 둘이에요. 네. 제가 다른컨대 네. 두 사람 다 혹은 두 분 중에 한 분은 분명히 교사가 될 겁니다. 아니요, 이미. 꿈이 다르십니까? 네, 큰딸 지금 방향이 둘 다 틀려서. 예, 잘못 네. 짚었습니다. 네. 그냥 엄마처럼 힘들게 선생님 할 자신 없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요. 네. 네. 잘못 짚었지만, 네. 좋습니다. 본인의 일을 하면서 행복하다는 말씀을 하시니까 참 너무 좋습니다. 네. 지금까지 2015 올해 스승상 받으신 이소정 숭인초등학교 선생님 모시고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